2040년에 일을 하고 있을 세대는 반드시 AI 로봇으로 인해 변화되는 세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지원TV 이소장입니다. 인공지능과 관련되어 있는 기술이 1950년대 이후 30년마다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1950년대에는 신경망의 잠재력을 탐구하였고 1980년대에는 규칙 기반 AI가 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딥러닝 기술이 등장하였죠. 코로나가 한창일 때 우리는 메타버스라는 세계를 로블록스, 제페토 등을 통해서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기술에 대한 관점이 생기고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면서 보다 정교함과 새로운 단계로의 확장은 3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듯합니다. 2023년 챗 GPT로 하나의 이정표가 생겼다면 2053년에 분명 뭔가 새로운 이정표를 찍게 될 것입니다. 2016년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바둑 대결 이후 7년 만에 또 하나의 딥러닝의 결과물을 선보인 것이고, 지금이 2010년 딥러닝 기술의 이정표 이후 하나의 과정이라면 우리는 2040년에 또다시 새로운 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2023년 챗 GPT 후 30년이라면 2053년이 새로운 뭔가를 보게 될 시기겠지만, 로봇과 AI 기술의 발전 상황을 고려한다면 어쨌든 이 시기에 산업전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혹은 직장인에 해당되는 세대라면 이와 관련된 준비를 반드시 챙겨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일단 먼 미래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2040년이라고 하면 앞으로 17년 남았잖아요. 그럼 지금 10살은 겨우 27살로 막 사회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거나 대학 4학년 정도일 텐데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정말 암담할 것 같습니다. 19살이라고 해도 36살이라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 직장에서 자리 잡고 이제 조금 돈을 좀 모아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시기인 것 같은데, 역시나 변화하는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으려고 불안불안한 삶을 살아가겠네요. 이번 GPT가 크게 이슈된 이유는 변호사 시험, 의사 시험 등 암기를 위주로 하는 시험에서 패스를 해냈다, 논문도 썼다, 뭐 이런 것들 때문이었거든요.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괜찮은 AI 로봇이 있으면 이제는 변호사나 의사가 많은 부분 대체될 수 있는 직업의 영역으로 포함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인공지능과 로봇이 일자리에 미친 영향은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데이터 입력, 텔레마케터, 고객 서비스 담당자, 회계사나 은행 창구 직원 등 어떤 단순 반복적인 업무와 관련되어서만 거론되었었지만, 이번 챗 GPT의 출현으로 단순 반복 그 이상의 직업들도 대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상상력은 언제나 시간의 흐름 뒤에 현실로 이루어졌다는 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그리 오래 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시각에서 배움의 틀을 새로 짜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란 직업이 꿈이라면 선생님이란 직업이 사라지지 않도록 교단에 서서 지식을 가르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있어야 하고, 그것은 로봇이 아닌, 인공지능이 아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분야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분야를 발굴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AI와 관련해서 새롭게 나타날 직업이 뭐 AI 트레이너, AI 윤리학자, AI 설명자, 데이터 레이블 지정자, 예측 유지 보수 전문가, 가상개인 비서 서비스 관리자와 같이 아직은 완벽하진 않지만 앞으로 계속 발전해갈 분야들인데, 이런 분야와 선생님이란 전통 직업을 융합시키거나 혹은 발전된 모습으로 새롭게 디자인되어야 이 직업이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AI 로봇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세상이 된다면 이 AI 로봇 선생님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그래야 다르지만 선생님이라는 직업에서 종사할 수 있게 됩니다. 혹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영역에서 챗 GPT와 같은 AI를 더 잘 활용할 수 있어야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유지할 수 있겠죠. 챗 GPT가 코딩도 직접 프로그래밍 한다고 하니 이제는 정말 어쩌면 아이디어의 시대가 열리고 또 한 번 창의력이 집중 조명되는 세상이 오려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이란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창의적 사고를 더 잘 키워줄 수 있거나 아이디어를 더 많이 낼 수 있는 사람으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겠네요. 어쨌든 지금 당장의 사회구조상 학교 교육 등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연령에 따라 창의적 사고를 키우거나
아예 인공지능과 관련되어 새롭게 만들어질 직업 분야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언제나 세상은 변화하고 있었고, 변화되고 있는 중이었고, 그 변화를 읽고 대비하거나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항상 큰 기회가 된다는 것을요. 변화가 기회가 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을 늘리고, 넓히고, 깊이 있게 해야겠지만, 이런 지식은 변화되고 발전하는 신지식을 지속적으로 습득하면서 키워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미리 준비한다기보다는 계속 배워나간다의 개념으로 접근할 부분입니다. 반면에 기본적인 능력, 잠재력과 관련된 것은 언제든 새로운 정보와 지식이 들어왔을 때 이를 활용하여 확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잠재력과 관련된 것들은 문제 해결 능력, 대화 기술 능력, 증거와 추론을 기반으로 분석, 평가, 결정하는 능력, 창의력,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 적응력, 팀워크 능력 등이고 이런 능력들은 학업과 별개로 키워 놓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외에도 아직은 알 수 없지만 더 필요한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아예 직업 자체가 사라진다라고 확정할 수는 없겠지만 인력이 줄어들 거라고는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기에 나뉘었던 업무와 직업이 한 사람이 인공지능과 로봇을 활용해서 할 수 없던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니까요. 나뉘었던 업무와 직업이 다시 합쳐진다. 그래서 인력이 줄어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요즘 관심이 생긴 자동차 리스토어 시장에 만약 자동차 정비센터에 사람은 없고 AI 로봇만 있다면 어떨까? 운영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차 종마다 짜여져 있는 수리 플랫폼이 있고 진단기를 돌려서 고장 부분을 체크하고 오류 메시지가 뜨는 경우 수리할 곳 리스트가 쭉 나와서 로봇팔들이 나와서 뚝딱뚝딱 고쳐버린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 고객의 요구에 따라 튜닝도 하고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기존의 정비사라는 직업은 아쉽게도 사라지겠지만 지금 전기차 관련해서 정비업체와 정비사의 부족을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이런 신사업이 인간을 일에서 해방시키고 여가와 취미만을 즐기며 살 수 있는 그런 유토피아와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더욱 그런 기술을 만들려고 사람들은 노력할 것입니다. 앞서 얘기한 17년, 30년보다 그런 시기가 더 빨리 올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에 대한 개념, 직업에 대한 가치관, 직업에 대한 종류, 비전, 이런 것들의 시각을 확장해야 할 시기입니다. 2000년이 넘도록 유지되어 온 직업과 직업관이 분명 존재는 하겠죠. 하지만 언제까지나 전통적인 직업들이 남아있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없는 시기가 그 이유가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시거리에 들어온 것 같아요. 막연하게 학교 공부만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학교 공부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어쩌면 17년 뒤 혹은 30년 뒤 혹은 더 빨리 이 세상의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 자신의 꿈과 진로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아울러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주연TV는 진로와 심리상담과 관련된 영상을 제공하는 채널입니다. 변화에 무관심하면 고립이 되지만 변화를 따르면서도 중심을 잡으면 여러분은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